월급 15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화입니다. 1947년부터 2016년까지 67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친척도 몰랐습니다. 67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비아 블룸.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던 평범한 비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걸요. 단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월급 150만 원 여비서가 어떻게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겠지.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알았겠지. 아니면 운이 정말 좋았겠지. 아닙니다. 실비아 블룸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투자 기술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평생 비서였습니다. 법률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상사의 일정을 관리하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억 가까운 돈을 모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시간의 힘. 둘, 반복의 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비아 블룸의 삶이 보여줍니다. 1919년 뉴욕 브루클린. 동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 부부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비아.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비아가 10살이 되던 해 대공황이 터집니다. 1929년. 미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경제 위기.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빵을 구하려고 수프 한 그릇을 얻으려고 긴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어린 실비아는 그 풍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녀는 10살 때 그걸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훗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공황의 아이였다고.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뼛속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실비아는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안 형편상 좋은 학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실비아는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기로. 뉴욕시에는 당시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공립대학이 있었습니다. 헌터 칼리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실비아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 학위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녀의 조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교육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다고. 1947년 실비아는 28살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 미국은 다시 일어나고 있었고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 24일. 실비아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법률 회사에 입사합니다. 이름은 클리어리 고틀립. 갓 생긴 회사였습니다. 직원 숫자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실비아는 그 회사의 세 번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책은 법률 비서. 변호사 파울러 해밀턴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당시 비서라는 직업은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비서는 상사의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서류만 정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정도 관리하고 전화도 받고 손님도 맞이하고
옷도 세탁소에 맡기고 수표도 작성하고 심지어 상사의 개인 투자까지 처리했습니다. 상사가 말합니다. 오늘 그 주식 좀 사둬. 실비아가 전화를 겁니다. 증권사에 연락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관찰. 실비아는 일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상사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언제 사는지, 얼마나 사는지. 그녀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상사들이 사는 주식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돈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비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주식을 나도 사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사가 주식을 사면 실비아도 같은 주식을 샀습니다. 다만 양이 달랐습니다. 상사는 많이 샀고 실비아는 조금 샀습니다. 그녀는 비서였으니까요. 월급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샀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비밀. 실비아는 자신의 투자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남편 레이먼드 마골리스는 뉴욕시 소방관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학교 선생님이 됐고 약국에서 부업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임대료가 통제되는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몰랐습니다. 실비아가 얼마를 모았는지. 두 사람은 2002년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레이먼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실비아는 그 후로도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지하철을 타는 여자. 실비아는 매일 지하철을 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비가 와도 탔습니다. 눈이 와도 탔습니다. 96세가 되어서도 탔습니다. 회사 동료 폴 하이암스는 어느 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길이 얼어붙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출구에서 누가 걸어 나왔습니다. 실비아였습니다. 96세의 실비아가 눈보라 속에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폴이 물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실비아가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실비아였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하는 사람. 날씨가 어떻든 나이가 몇이든.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비행기가 충돌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실비아의 회사는 세계무역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실비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연기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경찰이 북쪽으로 가라고 외쳤습니다. 실비아는 84세였습니다. 그녀는 브로드웨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느 가게에 들어가 잠시 대피했습니다. 상황이 좀 진정되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클린 다리를 건넜습니다. 걸어서 84세의 다리로. 다리 건너편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집까지.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그게 실비아였습니다. 1947년에 입사한 클리어리 고틀립. 실비아는 그 회사에서 67년을 일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직원 3명이었던 작은 회사가 변호사만 1200명이 넘는 거대한 로펌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지사가 생겼습니다. 실비아는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역사를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여러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조지 카렐이라는 변호사와는 특히 오래 함께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똑똑하고 강인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지식이 엄청났고 업무 처리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2016년 실비아는 96세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합니다. 69년 만에 은퇴. 그녀는 은퇴 후에도 활동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둘러봤습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뭘까요? 좋은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곳. 카드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비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2016년 6월 5일, 96세의 나이로 조용히 살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실비아가 세상을 떠난 후 조카 제인 록신이 유언장을 펼칩니다. 제인은 실비아의 유언 집행자였습니다. 이모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편하게 살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제인은 멈췄습니다. 9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억 원, 세 곳의 증권사, 11개의 은행 계좌, 실비아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재산이었습니다. 제인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오 마이 갓 하고 말이 안 나왔다고. 이모가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그리고 제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모는 그게 누구 알 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실비아의 유언장에는 분명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머지 대부분은 장학금으로 조카 제인에게 재량권이 주어졌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단체를 선택하라고. 제인은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를 선택했습니다.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125년 역사를 가진 곳. 624만 달러. 한화로 약 80억 원. 이 돈은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 역사상 개인에게서 받은 가장 큰 기부금이었습니다. 나머지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5억 원. 이 돈은 헌터 칼리지와 또 다른 장학재단에 나눠졌습니다. 헌터 칼리지. 실비아가 수십 년 전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학위를 딴 그 학교. 실비아는 자기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실비아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장학기금의 이름. 블룸 마골리스 장학기금. 실비아 블룸. 남편 레이먼드 마골리스. 그리고 언니 루스 블룸. 세 사람의 이름을 딴 기금. 이 기금은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의 익스펜디드 호라이즌스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상담, 시험 준비, 학비 지원, 멘토링. 실비아가 어렸을 때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모든 것. 이제 다른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의 데이비드 가르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공황의 아이였다고.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길 원했다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실비아 블룸이 한 일은 뭘까요? 특별한 정보를 얻었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냥 비서였습니다. 대단한 투자 기술을 배웠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투자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월급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비서 월급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연봉 6천만 원 정도. 나쁘지 않지만 부자가 될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상사가 주식을 사면 자기도 같은 주식을 조금 샀습니다. 그걸 67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대단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따라 사고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시간입니다. 실비아는 1947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건 2016년입니다. 69년입니다. 69년 동안 주식을 샀고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리. 복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돈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돈을 벌고 처음에는 느립니다. 10년이 지나도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집니다. 40년이 지나면 속도가 붙습니다. 50년이 지나면 폭발합니다. 실비아의 돈은 69년 동안 굴러갔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산을 굴러내려와 집채만 해진 겁니다. 또 하나. 반복입니다.
실비아는 한 번 샀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주식을 살 때마다 자기도 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백 번, 수천 번. 67년 동안 계속. 처음에 산 주식이 배당금을 주면 그 배당금으로 또 주식을 샀습니다. 그 주식이 또 배당금을 주면 또 샀습니다. 눈덩이가 커지는 속도는 굴리는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아는 67년 동안 굴렸습니다. 세 번째, 쓰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통제되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파크 애비뉴에 살 수 있었다고 동료가 말했습니다.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실비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밍크 코트 같은 거 없었다고. 실비아는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67년 동안. 네 번째,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실비아는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친척에게도, 동료에게도. 왜 그랬을까요? 조카의 추측. 이모는 그게 누구 알 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실비아에게 돈은 과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실비아 블룸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럿입니다. 로널드 리드. 버몬트주에 살던 남자. 주유소 직원이었고 나중에는 백화점 청소부였습니다. 201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재산이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안전핀으로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카페에서 누군가 그의 커피값을 대신 내줬습니다. 가난해 보여서. 그런데 그 사람이 100억 부자였던 겁니다. 그레이스 그로너. 일리노이주에 살던 여성. 평생 비서로 일했습니다. 차고 세일에서 옷을 샀고 방 하나짜리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2010년에 100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재산이 700만 달러, 약 90억 원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 1935년에 자기가 다니던 회사 주식을 180달러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75년 동안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180달러가 90억 원이 됐습니다. 도리스 슈워츠. 펜실베이니아주에 살던 여성. 승무원이었고 나중에는 교사였습니다. 땅콩 버터와 아이스크림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모린. 뉴햄프셔 대학교 도서관에서 47년간 일한 사서. 혼자 살았고 아침으로 과자를 먹었습니다. 2015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재산 400만 달러, 약 50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투자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오래, 꾸준히, 조용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맞습니다. 실비아 블룸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임대료 통제가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싼 곳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67년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집값은 미쳤고 등록금은 하늘 높이 솟았고 평생 직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비아 블룸처럼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겁니다. 실비아 블룸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택시 타지 말고 지하철 타라는 게 아닙니다. 67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간의 힘, 반복의 힘. 이건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1947년에도 복리는 작동했습니다.
2025년에도 복리는 작동합니다. 1947년에도 꾸준히 사면 쌓였습니다. 2025년에도 꾸준히 사면 쌓입니다. 실비아 블룸은 비서 월급으로 100억을 모은 게 아닙니다. 69년의 시간으로 100억을 모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실비아 블룸이 대단한 건 뭘까요? 투자 실력? 아닙니다. 그녀는 그냥 상사 따라 샀습니다. 정보력? 아닙니다. 그녀는 남들이 사는 거 똑같이 샀습니다. 그럼 뭘까요? 버텼습니다. 69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1929년 대공황. 그녀는 그걸 어린 시절에 겪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하루 만에 주식 시장이 22% 떨어졌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기술주가 박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실비아는 이걸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팔지 않았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왜 버텼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지만 결과는 압니다. 그녀는 팔지 않았고 결국 100억 원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비아 블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자체가 말을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해. 그리고 계속해.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운이 좋아야 하고. 실비아 블룸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건 딱 하나. 시간. 그녀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실비아처럼 67년을 한 회사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실비아처럼 지하철만 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산 주식을 내일 팔지 않는 것. 이번 달에 산 주식을 다음 달에 팔지 않는 것. 올해 산 주식을 내년에 팔지 않는 것. 1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질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비아는 69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실비아가 산 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비서 월급에서 조금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만 원, 월 30만 원, 월 50만 원.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모아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0년 모으면, 20년 모으면, 30년 모으면 그 작은 금액이 작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팔지 않는 용기. 시장이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내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팔고 싶어집니다. 손해를 줄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실비아는 안 팔았습니다. 1973년에도, 1987년에도, 2000년에도, 2008년에도 왜 안 팔았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냥 매일 출근하고, 매일 일하고, 매달 월급 받고, 매달 조금씩 사고, 그러다 보니 69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 100억 원이 됐고, 어쩌면 비결은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안 보는 것, 너무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실비아 블룸, 동유럽 이민자의 딸, 대공황을 겪으며 자란 아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 학생, 67년간 한 회사에서 일한 비서. 그녀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상사가 사는 주식을 따라 샀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69년 동안. 결과는 100억 원. 그 돈은 전부 장학금으로.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건 이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버티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비아 블룸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매일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주식 조금 사고, 그게 69년 쌓이니까 100억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실비아 블룸은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가졌는지, 어떻게 모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녀는 그냥 묵묵히 살았습니다. 69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대공황의 아이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돈은 그런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실비아 블룸. 뉴욕 브루클린의 비서. 100억 원의 비밀을 품고 살다 간 여자.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래 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시간이 답이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